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승원님의 동학제 제3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7편에서는 드디어 이유암을 끌고 나와 내덕도 나룻머리 꼬시리네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술 취한 혹불이라고 하는 수졸이 꼬시리에게 희롱을 하고 마는데 언제고 저것을 내각시로 만들겠다는 것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았지요. 우아미와 꼬시리는 이래저래 신방을 치르게 됩니다. 별님이를 못 잊는 우아미가 꼬시리와 알콩달콩 잘 살아가는지 우리 함께 지켜봅니다. 제3권 슬픈 운명. 그의 품속에서 꼬시리는 참새만하게 작아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다만 별님이의 알몸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꼬시리의 몸에서 옷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떨렸다. 속 치맛말에 묶인 고름을 얼른 풀지 못했다. 매듭 쪽의 끝만을 자꾸 헛당기곤 했다. 꼬시리가 그의 서투른 옷 걷어내기를 도와주었다. 그녀는 그의 손이 누님처럼 다감했다. 그들은 알몸이 되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몸을 떨고 있었다. 그도 몸을 떨었다. 파도가 더 거세어졌다. 아우성을 쳤다. 그녀는 그를 안으면서 울었다. 그는 그녀와 살을 깊이 섞는 순간 이 난을 죽어도 잊을 수 없다고 말하던 별님이를 욕했다. 별님의 몸속에서 이 난을 걷어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안간 힘을 썼다. 꼬시리의 몸속으로 시퍼런 해류가 흘러들고 있었다. 그녀는 바다가 되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무트로 출가한 해녀였다고 했다. 그녀의 생부는 꼬시리에게 물질을 배우지 말라고 했다. 꼬시리는 가끔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을 치고 싶은 충동이 일곤 했다. 물질을 하고 싶어지기도 했다. 이제 자기도 아기를 낳게 된다고 꼬시리는 생각했다. 이유암같이 듬직한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아기 하나만 있으면 이유암이 설사 별님이한테 가더라도 좋다고 생각했다. 아니, 절대로 이 섬처럼 거대한 남정네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꼬시리는 눈을 힘주어 감은 채 그의 허리를 죽을 힘을 다하여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는 수처녀였지만 강파른 여자였다. 남정네와의 살섞기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다. 양어머니인 점단이한테서 교육을 받은 대로 하고 있었다. 이유암은 꼬시리를 아는 채 별님이의 얼굴과 흰 살결과 뭉실한 젖가슴을 떠올렸다. 그는 별님이를 안고 있거니 하고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썼다. 어머니의 가르치기. 꼬시리는 어려서부터 양어머니 점단이가 이런저런 남정네들하고 방사 치르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다. 양아버지 김닷줄은 점단이가 그 일을 치를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주곤 했다.
김닷줄의 얼굴에는 수염이 없었다. 목소리도 여자의 그것처럼 가늘었다. 그는 그녀에게 주눅이 들어 있었다. 그녀 앞에서 비굴스럽게 웃으면서 두 손바닥을 마주 비비는 버릇이 있었다. 그 양아버지 김닷줄은 양어머니에게 오롯한 남자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점단이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아무 때든지 마음에 드는 남정네를 만나기만 하면 거침없이 복록방에서 그 일을 치렀다. 김닷줄의 눈치를 보려 하지 않았다. 나 몸 찌긋거려 죽겠소. 저쪽 모퉁이 복록방에 가서 눈 좀 조금 붙이고 올 테니까 손님 좀 받으시오. 무뚝뚝하게 내뱉는 이 말이 곧 그 말이었다. 그 일을 치를 테니까 방해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김닷줄은 언제든지 그 말을 들은 채 만채 하곤 했다. 한데 점단이는 절대로 그녀에게서 집적거리는 남정네하고는 그 일을 치르러 하지 않았다. 언제든지 동품할 남정네를 그녀가 선택하곤 했다. 상대는 꾀죄조한 도포자락을 펄럭거리며 주막마당에 들어선 낯선 과객일 수도 있고 소금배나 옹기배를 타는 뱃사람일 수도 있었다. 꼬시리가 점단이의 그 일 치르는 것을 맨 처음에 본 것은 9살이 되던 해의 여름이었다. 점단이는 아침을 먹은 뒤에 뒤란 모퉁이방으로 소금배 타는 앳된 젊은이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날 아침은 서늘했다. 꼬시리는 그때 소나무 그늘에 앉아 혼자서 소꿉장난 놀이를 하고 있었다. 모퉁이방에서 어머니의 앓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방문 앞으로 가보았다. 창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그 구멍들 저쪽에서 벌거벗은 몸뚱이 둘이 서로를 끌어안고 버팅기고 있었다. 그것은 싸움이었다. 그 싸움이 너무 격렬했으므로 그녀는 몸서리를 쳤다. 양어머니 점단이는 자기는 그런 일을 마음이 내키는 대로 치르곤 하면서도 다른 사내들이 꼬시리한테 접근하거나 수작 묻히는 것을 씨암탉이 제 병아리를 지키듯이 사력을 다하여 지키곤 했다. 그녀 보는 앞에서 꼬시리의 손목을 잡으려 들거나 엉덩이 한 번이라도 툭 치려고 들었다가는 곤욕을 치르기 일쑤였다. 점단이는 꼬시리한테 그렇게 한 산의 멱살을 잡아 흔들기도 하고 상투를 잡아 휘둘러서 내동댕이 치기도 했다. 점단이는 거의 날마다 손이 뜸해진 틈을 타서 꼬시리한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너는 참말로 튼튼하고 건장한 남정네한테 시집가야 한다. 한사코 몸보전 잘하고 기다려라. 이우암 쪽에서 매파가 왔을 때 점단이는 첫마디의 허락을 했다. 마치 자기가 이우암한테 시집을 가기라도 할 것처럼 들떠 허둥대곤 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꼬시리에게 잠자리에서 남정네 모시는 법을 세세하게 일러주었다. 남자들의 약물의 성질에 대하여 일러주고 궁합이라는 것에 대하여 일러주었다. 먹물든 사람들이 책에 쓰여 있는 대로 사주풀이를 하여 맞추는 궁합이라는 것을 그녀는 신뢰하지 않았다. 실질적인 속궁합과 겉궁합에 대하여 자상하게 일러주었다. 궁합이 무엇이냐 하면은
남녀의 속살이 서로 잘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이다. 궁합이라고 할 때 그 궁이라는 것은 여인네들의 음물 저 깊은 속을 말하는 것이란다. 그럼 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남정네의 약물하고 여인네의 음물하고 얼마나 잘 화합을 이룰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금술이 과연 좋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점단이는 여인네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방수를 다정다감하게 일러주었다. 남정네는 여인의 귓바퀴 안쪽에 입을 대고 속삭여야 하고 계집은 남정네의 가슴과 목줄에 눈과 코와 입술을 묻은 채 속삭여야 하는 법이라고 했다. 그녀는 남정네가 한 번 안아본 계집을 오래도록 잊지 못하고 오매불망 그리워하게 만들어 놓는 법도 일러주었다. 살을 섞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며 그 일을 치르는 동안 남정네를 위하여 어떠한 요분질이 어떻게 필요하며 어떤 때에 무슨 소리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도 알려주었다. 방사라는 그 일은 이 탁탁하고 팍팍한 세상 속에서 살맛이 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한층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드는 일이라는 것도 말해 주었다. 그 짓을 추한 일이라고 말을 하는 측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점단이는 말했다. 그렇게 추한 일이라고 말을 하는 양반님네들이 사실은 그 짓을 더 은밀하고 난잡하게 즐긴다고 했다. 남녀가 이불 속에서 서로의 약물, 음물을 입으로 즐겁게 해주는 방술이라는 것도 날마다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그 방술에 대한 것만을 생각하는 양반네들이 고아낸 것이라는 것이었다. 만일에 계집이 잠자리에서 남정네를 소홀하게 대접하고 손톱만큼이나 기분을 상하게 하면은 계집이 손해를 본단다. 그것은 땅이 하늘의 속을 상하게 하여 가뭄이 들게 하는 것하고 똑같다. 세상에 어떤 남정네든지 잠자리에 들었을 때는 다 똑같단다. 한사코 칭찬을 해줘야 한다. 당신의 힘에 저는 녹아납니다 하고 주는 신용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그 남정네는 대담해지고 젖먹는 힘까지 다 써서 계집을 사랑해주는 법이다. 그런 면에서 남정네들은 아이들하고 똑같다. 계집 쪽에서 당장 숨에 차지 않는다고 에이 시원찮은 사내 하고 깔보는 기색을 뚱꼼만큼이라도 하게 보이면은 남정네는 금방 주눅이 들어버린단다. 주눅 든 남정네는 아무 쓸모도 없어져 버린다. 주눅이 든 남정네는 자기를 주눅들게 한 계집을 다시는 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자기 옆에 애한테서 주눅 들린 남정네는 반드시 다른 여인을 찾는다. 자기를 주눅들지 않게 하는 여인을 찾아 헤맨단 말이다. 말하자면 그것이 사내들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남정네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그 옆에 내가 그렇게 하도록 만든 셈이다. 점단이는 자기의 남편이자 꼬시리의 양아버지인 김닷줄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내 아버지는 늙어 빠진 나무 껍질도 아니고 자반 말라 비틀어진 것도 아닌 사람이다. 심심하고 덤덤하고 맹물 같은 사람이다. 나는 우아미같이 튼튼하고 강건한 사람하고 한 달만 부부간으로 살아봤으면 당장 죽어도 원이 없겠다. 내가
너를 그런 관우 장비 같은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얼마나 고르고 또 골랐는 줄 아냐? 너는 참말로 복이 있는 계집이다. 계집 팔자는 뭐니 뭐니 해도 밤이면 품어주는 사내가 도끼로 100번, 1000번 찍어도 죽지 않을 만큼 튼튼하고 강건해야 하는 법이다. 그 이우암이라는 사내는 참말로 난 사람이다. 한번 훔쳐 잡으면 죽어도 내 품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품어야 한다. 사실은 계집이 사내 품에 안겨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내가 계집 품에 묻혀서 사는 것이란다. 세상에 어떤 똑똑하고 모지르고 튼튼한 남정네도 능수능란한 계집을 이겨내지 못하는 법이란다. 사내가 섬이라면 계집은 한없이 드넓은 바다 아니냐. 꼬시리는 양어머니 정단이의 말을 떠올리면서 이유암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이유암은 꼬시리를 아는 채 생각했다. 별님이하고 살면 그 삶이 얼마나 특별히 좋으랴. 어차피 마음 놓고 살아가려면 구림과 내덕도를 떠나서 살아야 할 터이다. 그렇더라도 늘 조마조마하면서 살아야 하는 도망자의 삶일 수밖에 없을 것 아닌가. 지역보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눈에 불을 켜고 그와 별님이를 쫓아다닐 것이다. 차라리 아무 생각 없이 주막에서 중놈이 노릇이나 다를 바 없는 대리를 사위 노릇이나 짭짤하게 하면서 살아버릴까. 김답줄 부부가 벌어놓은 돈으로 농토를 장만하여 부자 소리 들으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렇게 살아버릴까. 대리를 사위. 이튿날부터 이우암은 하얀 명주 바지 저고리에 망건을 쓰고 새 갓신을 신고 나루터 주막 주변을 어정거렸다. 화염청으로 소금을 실러오는 장사꾼들이 와서 머물렀다. 조선청으로 배를 사러 오는 거간꾼들도 들르고 내덕도 사람들도 가끔씩 들렀다. 이유암은 그들을 피했다. 아는 얼굴들이 주막 쪽으로 걸어오는 기색이면 그는 재빨리 뒤란을 통해서 모래밭으로 나가 버리기도 하고 뒷산 숲속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했다. 꼬시리는 전보다 더 바쁘게 나댔다. 분홍치마의 허리를 띠로 잘록하게 묶은 그녀는 치마꼬리에서 휘바람 소리가 날 만큼 잽싸게 다니면서 술상 심부름을 했다. 손들 시중을 드는 사이에도 꼬시리는 가끔씩 서방인 이우암을 챙겼다. 입 궁금하신데 이 회 안주에다가 탁배기는 한 잔 드시고 가서 노르셔요. 이 참외 한 조각 들어보셔요. 꿀같이 달구만요. 꼬시리는 모래밭을 어정거리는 이유암을 불러다가 먹였다. 손들이 뜸한 틈에는 깨강정과 찹쌀강정과 일본 사탕을 가져다 주었다. 그것들을 점단이가 회령진에서 구해오곤 했다. 이유암은 날이면 날마다 나룻머리 주막 주변을 배회하면서 벌겋게 취해 있곤 했다. 날이 어두워지기가 무섭게 모퉁이방에서 꼬시리하고 동품을 했다. 참말로 꿈만 같소. 이렇게 서방님 품이 좋을 줄을 몰랐어요. 이때까지 헛세상을 살았구먼요. 꼬시리는 그의 품속에 얼굴을 묻은 채 말했다.
그녀를 아는 채 이유암은 별림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별림이는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인안을 더 적극적으로 쫓아다닐 것이다. 어쩌면 언니 달림이를 제치고 이인안을 안고 자곤 하는지도 모른다. 별림이는 언젠가 큰 일을 낼 여자다. 그는 진저리를 쳤다. 별림이가 내뿜던 뜨거운 김이 얼굴 살갗을 데우는 듯 싶었다. 장모 점단이가 술 한 잔을 따라주면서 이유암에게 말했다. 사위, 자네는 머리가 영민한 데다가 몸이 강건하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한꺼번에 생길 것 같네. 회령진에 들어와 있는 외대인들이 자네한테 단단히 눈독을 들이고 있다네.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랬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사람이 앞으로 개마귀 근무를 해물 모양이요. 육지 안으로 깊이 들어온 연안 바다 허리깨를 밀물이 만참했을 때 그물로 막아놓고 썰물이 졌을 때 그 안에 든 고기들을 싹 쓸어버리는 것이라네. 그 개마귀 근무를 하려면은 머리 영민하고 몸 강건하고 아구빠도 센 사람이 있어야 하는 모양이요. 품삯은 서운하지 않게 줄 모양이요. 아주 그 일을 자네한테 맡길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한번 해볼 생각 없는가? 그물을 사오는 것이라든지 자긴들을 모으는 것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겠다는데 그 도감독을 자네 보고 하라고 하겠다는 것이오. 점단이는 잠시 말을 끊었다. 자기도 술 한 잔을 마셨다. 꼬시리는 이유암의 눈치를 살피고만 있었다. 옆에서 빈 코를 훌쩍거리던 김닷줄이 참견을 했다. 자네 무엇을 망설이는가? 그것은 바로 돈벼락이네. 돈벼락. 당장 건너가서 그 도변이라는 외대인을 한번 만나보소. 렐레, 당신이 무엇을 한다고 참견이오? 당신은 설거지나 하시오. 우리 사이가 그렇게 값없이 제 발로 쫓아가서 그 일을 자처먹고 어쩌고 해야 할 사람인 줄 아시오? 그쪽에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삼고 초려를 해야 갈똥말똥한 사이요. 점단이는 김닷줄을 몰아붙였다. 김닷줄은 몸을 움츠렸다. 뒷걸음질을 쳤다. 이 아이하고 나하고 머리 좀 감게 재물도 넉넉하게 좀 받아 놓으시오. 점단이는 김닷줄에게 무뚝뚝하게 말하고 나서 이유암에게 속삭이듯이 말했다. 앞으로 일은 그뿐만이 아니라는구만. 그 외대인이 하겠다는 일들이 천관산보다 더 많이 쌓여 있다네. 자네가 그 사람 눈에 들기만 하면은 그 큰 일들을 할 때 자네를 쓸 모양이요. 좌우간에 자네는 운이 텄네. 남 마음 먹지 말고 자네는 내 말만 잘 따르소. 세상 뭐니 뭐니 해도 세푼만큼 좋은 것은 없으니. 이유암은 점단이의 얼굴을 다시 뜯어보았다. 나룻머리 주막의 주모일 뿐인 이안하기. 어떻게 그 일본 상인하고 그렇듯 깊이 사귀었을까? 이유암은 멀거니 회령진 선창 쪽을 바라보기만 했다. 점단이가 말을 이었다. 시방은 새터말 고참봉을 앞세워 놓고 만우하고 무역을 하고 있지만은 곧 그 외대의 마음이 달라질 것이네.
언제 한번 나하고 그 외대인을 만나러 가세? 기막힌 수가 생길지도 모르네. 이유함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잔물결이 고기 비늘처럼 햇살을 쪼개 날리고 있었다. 문득 그는 점단이의 앞에 있는 자기의 몸뚱이가 헛개비이고 자기 진짜의 몸뚱이는 구림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구림에서 별림이와 함께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눈앞에 그렸다. 그리로 돌아가자 하고 그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는 그 주막을 버리고 떠나지 못했다. 꼬시리에게 술을 달라고 해서 마시고 또 마셨다. 어질어질하게 취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취한 채 낮에도 그의 방으로 꼬시리를 불러들였다. 손들이 밀려들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때에도 그는 고함을 쳐서 그녀를 불러들였다. 방에 들어온 그녀의 옷을 벗겼다. 꼬시리는 눈을 치켜뜨고 그의 가슴을 걷어밀고 고개를 젓고 몸을 꼬면서 그의 손을 뿌리쳤다. 왜 이래요? 술손님들 바로 문 앞 평상에 앉아 있구만요. 한참 바빠요. 어머니가 금방 자꾸 야단일 거예요. 이따가 한가하면 올게요. 여기도 와요. 꼬시리는 철없는 어린아이를 꾸짖듯 말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했다. 이유함은 그녀가 달래는 대로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는 더 거칠게 꼬시리를 다루었다. 옷을 찢어버릴 듯이 잡아당겼다. 반항을 하던 꼬시리는 이유함의 눈치를 살폈다. 난폭해진 그의 행동을 어떻게 막을 수 없겠다 싶은 듯 어이없이 하면서 몸을 눕혀주었다. 난 모르요. 몰라. 부엌에서 점단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가, 평상 손님들한테 술국내 가거라. 꼬시리는 발을 구르면서 엉덩방아를 찧었다. 어쩔까 이 일을. 어머니 성질 부리고 야단 났겠다. 이때는 이미 그들의 살이 깊이 섞이고 있었다. 부엌의 점단이는 금방 수상한 낌새를 알아챘다. 자기 영감 김닷줄에게 짜증스럽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무엇을 꼬물거리고 계시오? 이거 평상으로 내다 드리시오. 이유함은 한낮에 한창 바쁘게 술손님들의 시중을 드는 꼬시리를 그렇게 방 안으로 불러들여 그 짓을 치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하필이면 그런 때에 미친 듯이 그녀와 그 짓을 그렇게 하곤 했다. 100년 묵은 여우 같은 점단이가 이유함의 속을 모를 까닭이 없었다. 부슬비가 내리는 아침나절에 점단이가 이유함을 데리고 회령진을 건너갔다. 외대인 도변 와타나베는 덩그렇게 큰 기와집 안채에 살고 있었다. 그 집은 군산으로 이사를 간 물상 객주가 살던 집이라고 점단이가 말했다. 대문간치에는 젊은 청지기 부부가 살고 있었다. 담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그 기와집 앞마당에는 여러 가지 화초들이 꽃을 피우고 있었다. 점단이는 대문간 방 앞에서 인기척을 했다.
안에서 아기를 잠재우던 젊은 안악이 나왔다. 외대인 어디 계신가? 젊은 안악은 점단이와 이유암을 번갈아 살피고 안채 쪽을 가리켰다. 그때 안채의 모퉁이 방문이 열렸다. 청지기가 얼굴을 내밀었다. 그가 점단이를 알아보았다. 먼저 안에 앉아있는 외인 도변한테 고하였다. 도변의 허락을 얻고 나서 대돌로 내려섰다. 우리 내덕도 주무가 어쩐 일이시오? 어서 드십시오. 마침 외대인께서 계십니다. 점단이는 들고 온 청주병을 청지기한테 내밀었다. 청지기가 호로병을 받아들면서 이유암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안에다 대고 고했다. 사위까지 함께 왔구만요. 도변이 눈을 내리깐 채 고개를 끄덕거렸다. 함께 들어와도 좋다는 뜻이었다. 그는 바지를 입지 않고 있었다. 두루마기 같은 윗옷 하나만을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 문갑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금방 청지기하고 함께 들여다보고 있었던 장부와 주판과 필기구들이 놓여 있었다. 우리 귀하신 옥상께서 웬 귀한 걸음이시옵니까? 외상인 도변은 점단이를 흘끗 쳐다보았을 뿐 이유암에게는 눈길 한번 보내지도 않았다. 일부러 이유암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었다. 점단이는 이유암을 향해 외대인한테 인사를 드리라고 일렀다. 이유암은 그 말을 못 들은 채 했다. 이 섬나라 오랭캐한테 내가 왜 먼저 절을 한단 말인가? 이유암은 방안을 둘러 살피기만 했다. 청지기가 이유암을 향해 어서 외대인한테 인사를 드리라고 말했다. 그는 그 말도 듣지 못한 채 했다. 이유암의 속을 알아차린 도변이 이유암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헤헤헤 하고 웃어댔다. 두 손을 들어 점단이와 청지기를 진정시키는 손짓을 해보였다. 고개도 끄덕거렸다. 그는 조선 사람들 중에는 자기 같은 일본인을 경계하고 경멸하고 노골적으로 적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한테 1차적으로 환심을 사두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는 간사스럽게 말했다. 여기 들어와 서로 얼굴 마주 대하는 것이 곧 인사를 나눈 것 아니오? 괜찮소문이다. 괜찮소문이다. 그 말에는 저기가 들어있었다. 언젠가는 짓밟아 주겠다는 오기가 깔려있는 것이었다. 외상인의 저희. 마침내 와타나베는 고개를 들고 이유암을 건너다 보았다. 대관절 어떻게 생긴 놈인데 내 앞에서 감히 거만을 떠는 것인가? 그는 정면으로 이유암을 건너다보는 순간 하고 탄성을 질렀다. 눈을 크게 떴다. 점단이와 이유암을 번갈아 보았다. 와타네베는 한편으로는 압도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개무량했다. 입을 벌린 채 이유암의 우람한 몸집과 수려한 얼굴을 멀거니 바라보기만 했다.
이유함은 그의 눈초리가 기분 나빴다. 넋이 빠진 듯한 와타나베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좋습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내 장차 사업 체제를 바꾸게 되면 곧 이유함상을 전무로 삼겠습니다. 어허허허. 와타나베는 만면에 웃음을 싣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만족스러워했다. 점단이도 즐거워했다. 그녀는 마주 앉은 김에 확실하게 말뚝을 박아 놓으려고 들었다. 제 사위이기 때문에 높이 쳐서 이르는 말 같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타고난 몸과 얼굴과 우함이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얼른 붙잡아 놓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모셔갈 것입니다요. 외대인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미리 이 사람한테 어떤 언질인가 주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와타나베는 점단이의 말을 일부러 알아듣지 못한 채 했다.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옆에 앉은 청지기에게 얼굴을 돌렸다. 청지기가 두 손바닥을 마주 비비면서 부연을 해주었다. 워낙 능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강경에서 온 청지기 김달득의 얼굴에는 비굴한 웃음이 깔려 있었다. 그는 와타나베를 향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는 무당의 아들이었다. 어머니가 꿈에 달을 품고 낳았다고 하여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아하! 와타나베는 탄성을 지르고 이우함의 손 하나를 덥석 잡아 흔들었다.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는 하고 헛목을 다듬고 나서 말을 이었다. 노물지 않아서 선창 마당에다가 무역 사무실을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간망업을 대대적으로 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저기 하고 떠듬거리다가 청지기에게 물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청지기 김달득이 와타나베를 향해 굽실거리며 대답했다. 마장골하고 삼박골 사이의 바다입니다. 와타나베가 청지기의 말을 받아 말했다. 그 바다를 막을 것입니다. 점단이가 놀라 입을 벌렸다. 그 바다를 어떻게 막는단 말입니까? 와타나베는 거연하게 말했다. 다 막는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염전을 하고 소금기를 우려 뺀 다음에는 농사를 짓게 할 것입니다. 조선 반도 땅 안에서는 가장 큰 농장이 될 것입니다. 이 와타나베라는 사람이 괜히 허풍을 쳐서 옆 사람의 혼을 빼려고 하고 있다고 이우함은 생각했다. 하고 그는 속으로 와타나베를 비웃었다. 우리 함께 일을 한번 해봅시다. 이우함상. 저는 아주 꿈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하고 같이 일을 하면 이우함상은 조선 제1의 부자가 될 것입니다. 점단이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먼저 건강망 하는 데에
또 감독 맡아주시오 이상. 점단이는 흡족해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아이고 이 사람아 뭘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겠다고 얼른 대답을 하소. 그 일을 이 외대인하고 함께 하기만 하면은 자네는 평생 팔자가 늘어질 것이네. 자네는 정말로 인복이 많은 사람이여. 이우암은 대꾸를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떨어뜨리고만 있었다. 점단이가 이우암의 옆구리를 질벅거렸다. 청지기가 이우암을 재촉했다. 얼른 승낙하시오. 청지기의 말은 무뚝뚝했다. 하고 나서 와타나베가 청지기의 말을 가로막았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황해 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문이다. 내덕도로 건너가셔서 시를 두고 고려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문이다. 하시겠다든지 하시지 않겠다든지 하는 대답은 천천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로서는 이우암상이 그 일을 맡아주시겠다고만 하면 언제든지 대환영이문이다. 와타나베는 이우암의 얼굴을 주시한 채 조심스럽게 말을 했다. 밖으로 나와서 점단이는 사위 이우암을 추궁하듯이 말했다. 아이고 자네는 왜 굴러들어온 떡을 발로 차버리려고 그래? 도변 와타나베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가? 이 바닥에서 아무나 만날 수 있고 아무나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그런 사람인 줄 아는가? 만호도 그 사람 눈치를 본다네. 그 외대인 동생이라는 사람이 한양에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네. 영사관을 수비하는 군인인데 우리 나라님 군거란을 제 첩집 드나들듯이 한다는구만. 앞으로 그 외대인을 대수로이 여겨서는 후회할 것이네. 저 외대인 밑에 찰거머리같이 붙어 살아버릴까? 별림이도 있고 꼬시리하고 살아버릴까? 이우암은 흔들리고 있었다. 건감망 도감독을 하고 받아막는 역사의 도감독을 한다면 어머니나 이삐나 달섬이나 순한예를 배불리 먹이고 잘 입힐 수 있을 것이라고 이우암은 생각했다. 고참봉 집에서 종노릇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형수 구름예도 끌어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룻배에 오르면서 이우암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다. 머릿속에 별림이의 얼굴이 그려지고 있었다. 구림의 별림이가 나를 얼마나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다. 그 여자는 이인한한테 눈멀어 있다. 지금쯤 언니인 달림이를 제치고 이인한을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해보고 말 것이 없네. 저 외대인이 자네를 보는 순간 반해버렸네. 얼굴 헌어갔다. 몸 튼실어갔다. 힘이 장사갔다. 자네만한 사람이 어디 이 벽촌에서 흔하겠는가? 좌우간에 그 외대인으로서도 그렇고 자네로서도 그렇고 서로가 잘 만난 것이네. 앞으로 도변 그 사람은 창창하다네. 무역도 기가 막히게 잘 되고 있고 돈줄도 넉넉한 모양이요. 요즘에 일본 운전이면은 못 사는 것이 없네. 꼬시리 엄의 말이 맞네. 이왕 자네는 자네 장모 말대로만 하도록 하소. 사공천부리가 아는 체를 했다. 이유암은 장구섬 아래로 펼쳐진
물러오를 보고만 있었다. 천부리는 세워라 내워라 오고 가지를 말아라 하고 느릿느릿 노를 저었다. 뱃머리는 파도를 가르면서 조금씩 나아갔다. 잔물결 소리가 배 안을 울렸다. 나룻머리의 주막 쪽에서 무슨 소리인가 아스라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를 제일 먼저 들은 것은 이유암의 장모 점단이었다. 그녀는 귀를 세우고 주막을 보았다. 그 무슨 소리인가가 다시 한번 들려왔을 때에야 이유암은 그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천부리는 그 소리를 느끼지 못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사람은 복줄을 잘 잡고 태어나야 하는 법이여. 복줄이라는 것은 한 번 잡으면 죽어도 놓지를 말아야 해. 주막의 부엌문이 닫혀 있었다. 마당의 평상에는 손님이 없었다. 부엌 안에서 그릇 깨지는 듯한 소리와 여자의 비명소리가 어우러져 들려오고 있었다. 누군가가 싸우는 모양이었다. 장인인 김닷줄은 어디에 갔을까? 장인과 꼬셔리가 무슨 일로 싸우고 있을까? 이유암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 주막의 닫혀있는 부엌문을 바라보았다. 점단이도 그 부엌 문짝을 보고 있었다. 사공 노조께 싸게 좀 져수시오. 점단이가 신경질적으로 말을 했다. 아이고 성질 한번 되게 급하구만. 그렇게 바쁘면 오리같이 물로 내려서 헤어가도록 해. 천부리는 빈정거렸다. 그 빈정거림 속에는 소리꾼들의 안일이 같은 가락이 섞여 있었다. 농담하자고 하는 소리 아니오. 뱃바닥에 앉아있던 점단이가 소리치면서 몸을 일으켰다. 왜? 집에 불이나 돋았소? 그렇게 좌불안석을하게. 내 눈에는 집이 아주 멀쩡하구만. 집이나 아니나 다 쓰러져가는 촉삼간. 천부리는 느긋하게 노를 저으면서 나룻머리 주막을 바라보며 말했다. 주막 쪽에서 질그릇 깨지는 소리와 여자의 비명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점단이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사공 천부리를 향해 불같이 재촉을 했다. 아이고 싸게 좀 줘시오. 시방 우리 집에 뭔 난리가 난갑소. 사공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이유암도 몸을 일으켰다. 나룻배가 나룻머리 가까이 다가갔다. 사공이 무슨 낌새인가를 챈 듯 노를 전보다 바쁘게 저었다. 배가 그렇듯 빨리 나아가듯 쉽지가 않았다. 그는 늙었고 더 배를 빨리 나가게 할 힘이 없었다. 못하고 있는가 사위 자네가 좀 거들소. 점단이가 이유암을 향해 말했다. 그제서야 이유암은 사공이 젖고 있는 노에 달라붙었다. 이유암이 힘을 가하기 시작하자 논잎이 꺾일 듯 휘어지면서 물을 걷어 밀었다. 배가 살같이 나아갔다. 뱃머리가 나룻머리에 닿았을 때는 주막의 부엌에서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사공보다 먼저 이유암이 뛰어내려갔다. 그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 하나가 스쳐갔다. 어느 놈인가가 부엌 뒷방에서 그의 아내 꼬시리를 겁탈하려 하고 있는 듯 싶었다. 그가 주막 앞에 이르렀을 때 바야흐로 수군 하나가 부엌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다. 수구는 눈이 퉁방울 같고 키가 장대 같았다. 그 수구는 허리춤을 여미면서 사방을 휘둘러보고 황급하게 나오고 있었다. 그 수군과 이유암은 사립에서 마주쳤다. 이유암이 그 수군 앞을 막아섰다. 그 수군은 당황하여 그를 피해 가려고 했다. 그가 수군의 멱살을 움켜 잡았다. 수군이 이유암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다. 이유암은 그 수군의 팔을 별로 어렵지 않게 비틀어 젖혔다. 이유암은 그 수군을 이끌고 부엌 안으로 들어갔다. 부엌 방문이 열려 있었다. 거기에서 꼬시리가 나왔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옷매무새도 흐트러져 있었다. 헤쳐진 치맛자락을 황급히 여미는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숨을 가쁘게 쉬었다. 부엌 바닥에는 물동이 하나와 국밥 그릇 몇 개가 박살이 나 있었다. 이 개 같은 놈! 꼬시리가 멱살이 잡힌 수군을 향해 울먹이면서 악을 쓰고 대들었다. 그 수군의 뺨따귀를 철썩 갈기고 얼굴을 핥히었다. 그 수군은 이유암에게 붙들리지 않은 손 하나로 꼬시리의 공격을 막았다. 이때 이유암은 피를 보았다. 꼬시리의 입술과 턱에 피가 묻어 있었고 그에게 붙잡혀 있는 수군의 팔뚝 하나에도 핏자국이 있었다. 실랑이질을 하던 도중에 꼬시리가 물어뜯었거나 핥히어댄 것인 듯 싶었다. 이 수군은 꼬시리한테 그냥 물어뜯기거나 핥힘을 당하기만 하고 도망쳐 나오는 것일까? 그랬을 리 없다. 어떤 저항을 무릅쓰고라도 기어이 제 목적을 달성하였을 것이다. 이유암을 따라 나선 장모인 점단이가 들어섰다. 상황을 재빨리 알아차린 점단이가 그 수군에게 덤벼들었다. 우리나 이놈! 기어이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드는구나 이놈! 이유암은 혹불이라는 이름이 귀에 익었다. 그가 어머니와 꼬시리를 따라 구림에서 돌아오던 날밤에 나룻배 위에서 꼬시리한테 수작을 걸던 그 수군이 바로 혹불이었던 것이다. 그 수군의 뒷목 제비초리 옆에 조그마한 혹이 있었다. 점단이는 혹불이의 가슴을 주먹으로 찢었다. 꼬시리가 이를 갈고 시근덕거리면서 혹불이의 어깨를 두 주먹으로 찢고 꼬집어댔다. 잠시 동안 고개를 떨어뜨리고 두들겨 맞는 채 하던 혹불이가 갑자기 자기의 옷고름들을 두 손으로 우지끈 뜯었다. 번거지를 벗어서 땅바닥에 팽개쳤다. 대관절 왜 이러는 것이오? 혹불이는 이유암과 점단이와 꼬시리를 향해 악을 썼다. 그의 눈에 핏발이 섰다. 몰라서 물어? 어째서 생사람을 이렇게 괴롭혀? 누구한테 덤터기를 씌우려고 그렇게 옷걸음부터 뜯어 젖히고 번거지를 내팽개쳐 이놈아! 꼬시리와 점단이가 막고함을 질렀다. 아이고 아주 나를 내려 죽여주시오. 나는 당신 모녀 손판에 죽어버리는 것이 소원이구만요. 혹부리는 신음을 하듯이 말을 했다. 그 신음하듯 하는 말과는 달리 혹부리의 하고 있는 행투는 꿋꿋하고 당당하였다. 잘못을 저질렀다는 기색은 손톱만치도 없었다.
자기를 붙들고 있는 이유암을 비웃고 있었다. 이유암이 어떠한 폭력을 가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하겠다는 결의를 하고 있었다. 무엇이 어째? 이 되다가 못된 놈아. 무엇이 어쩌고 어째? 내 놈이 우리 모녀 손판에 맞아 죽고 싶다고? 아니, 우리 모녀가 어째서 너 같은 것을 죽이고 나서 살인범으로 몰려 떼죽음을 당한단 말이냐? 꼬시리는 혹부리를 두들겨 패다가 억울하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땅을 치고 울기 시작했다. 이 나쁜 놈. 나는 저를 삼촌이나 오라버니 같이 생각하고 술도 주고 국밥도 주고 먹으라고 누룽지도 뭉쳐두었다가 주고 그랬는데 이 나쁜 놈. 대다 못한 놈. 점단이는 얼굴이 백지장같이 휘어졌다. 입 가장자리에서 개거품이 기어나왔다. 이를 뽀드득 갈았다. 사이, 자네는 지금 못하고 있는가? 이 악귀 같은 놈 뼈다구를 떼까 분질러 뒀소. 다시는 우리 꼬시리한테 행패를 부리들 못하게 아주 손모가지를 잘라버리소. 아니, 아주 이 잘난 놈의 약물을 작도록 꽉 잘라가지고 회령진 바닷물 속에다 던져버리소. 이유암은 착잡해졌다. 혹불이라는 놈의 하는 행투로 미루어 꼬시리와 이 혹불이란 놈의 사이는 예사 사이가 아닌 듯 싶었다. 전부터 어떤 관계인가를 은밀하게 맺어온 것이 아니었는가 의심스러웠다. 꼬시리는 가끔씩 주막을 혼자 지키고 있다가 혹부리를 만나게 되면 혹부리의 강압에 따라 깊은 몸 관계를 늘 하여오곤 한 모양이다 싶었다. 조금 전에도 그들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서로를 섞었을 터였다. 이유암은 울분이 끓어올랐다. 꼬시리의 배반이 가증스러웠다. 스스로가 참담해졌다. 점단이의 간사하고 음험한 행실들이 구역질이 났다. 물론 혹부리의 느물거리는 행투도 그의 피를 끓게 하였다. 먼저 이 혹부리라는 놈에 휘둘러 엎어버리고 꼬시리와 점단이에게 전사를 따져가지고 끝장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를 악물면서 혹부리를 밖으로 끌고 갔다. 조심하더라고잉. 나는 엄연하게 관복을 입은 수군이여. 내 몸에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해. 혹부리는 코방귀를 뀌면서 말을 했다. 꼬시리 모녀가 내 옷고름 다 뜯어버리고 번거지 벗겨서 팽개치고 한 것까지도 다 이유함이 자네가 덤터기를 쓰게 될 것이오. 자, 할 테면 얼마든지 해봐. 난 손끝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두들겨 맞아줄 텐게. 그렇지만은 나 두들겨 패고 나서는 여기서 자네 각시하고 고이 살지는 못할 것이오. 나도 각오를 하고 오늘 꼬시리를 닥달한 것이오. 꼬시리 저것이 겉으로는 사납게 앙앙거리고 나를 싫어하는 체하지만은 실은 너를 내심 무척 좋아하네. 내 말을 잘 알아듣고 덤벼야 할 것이네. 혹부리는 온몸에 힘을 풀어버린 채 재빨리 시부렁거렸다. 이유암은 혹부리의 발을 걸어서 땅바닥에 모질게 넘어뜨렸다. 옆구리를 걷어찼다. 혹부리는 윽 소리를 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찌했을꼬. 점단이가 이유암의 팔 하나를 붙잡고 끌어당겼다. 이제 됐네.
그녀는 황급하게 이유암을 모퉁이 쪽으로 끌고 가서 귀옛말을 했다. 아이고, 저것한테 너무 심하게 하면은 우리 여기서 장사 다 허네. 저것이 보통 악물이 아니네. 똥은 무서워서 치는 것이 아니고 더러워서 친다네. 웬만큼 으름장만 놓고는 쫓아보내야 하는 것인데 너무 혹독하게 다뤘네. 이제 이 정도로 해두고 자네는 그만 저쪽으로 슬쩍 피해버리소. 내가 달래서 보낼라니까. 저거 잘못 건드려 놓으면은 화염청, 조선청 졸개들이 아주 떼거지로 몰려올 것이네. 우리가 이때껏 저것을 살살 달랜 것도 뒤에 있는 떼거리들이 지겨워서 그랬네. 저것이 회령진 바닥 졸개들 가운데서는 왕이네, 왕. 만호 말보다는 저것 말을 더 잘 듣는다네. 이유암은 흠 하고 코방귀를 뀌었다. 저런 거지 발성애 같은 놈들, 뜨거운 맛을 단단히 보여줘야 해요. 그때 땅바닥에 쓰러져 있던 혹부리가 몸을 천천히 일으키면서 말했다. 자, 얼마든지 더 때려라. 한 번 때리고 덤터기를 쓰나 10번, 20번 때리고 덤터기를 쓰나 한 가지일 것이다. 내 놈이 전에 우리 허재비 한 번 둘러 엎어버린 대가로 파김치가 되도록 곤장을 맞은 것 다 알고 있다. 세상은 힘만 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여. 힘이 세기로 하면 황소가 왕이지. 천만의 말씀이여. 너 군복 입은 수군을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를 능멸하는 것인 줄 아느냐? 감히 만호장군을 능멸하는 것이고 위로는 상감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놈아. 이제 역적이나 매 한 가지다. 어차피 역적이 될 일 아주 직성이나 시원하게 풀리도록 더 두들겨 패고 나서 역적이 되거라. 나를 내 젖 꼴린 대로 그렇게 하고 나서 어디로 몸을 피하거나 우리 막녀들한테 붙잡혀서 장사를 당하거나 한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꾸시리는 내 차지밖에 될 수 없을 것이다. 혹부리는 느물거리면서 마치 소리꾼이 안일이를 하듯이 말을 하고 있었다. 이유암은 끓어오르는 울분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었다. 점단이가 이유암보다 앞장서서 혹부리에게 달려가 삿대질을 하며 악다구니를 퍼부었다. 아따 이놈, 낯짝 뱅글뱅글하기가 소태기름 장사한 망건이네. 이놈아, 아주 헛주둥아리질을 다시는 못하도록 혀토막을 툭 끊어버리소. 그러면서도 혹시 이유암이 혹부리한테 더 손찌검을 할까 싶어 그에게 고개를 재빨리 젓고 손사래를 쳤다. 이유암은 점단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혹부리의 등짝을 걷어찼다. 아이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사이. 자네 어째서 이러는가? 점단이가 이유암의 팔 하나를 붙잡고 끌어당겼다. 이유암은 점단이를 뿌리쳤다. 뻗어진 혹부리를 일으켜 세우고 무릎으로 배와 옆구리를 짓지어댔다. 혹부리는 죽는 신용을 했다. 이유암은 스스로가 참담해졌다. 이놈을 이렇게 다루었다가 앞으로 어떤 화를 입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은 둘째, 셋째 문제였다. 내가 이 무슨 사람 백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놈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내가 이러는가? 이놈은 이놈대로 정당한 일을 했는지도 모르지 않는가? 오히려 꼬실이나 점단이가 이 혹부리를 배반하였는지도 모르지 않는가? 내가 어쩌다가 시방 이런 막된 놈과 점단이나 꼬실이 사이에 끼어들어
이렇게 개백정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놈을 이렇게 이 주막마당 안에서 두들겨 패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뒷산 숲속으로 끌고 가서 이놈이 꼬시리와의 사이에 맺었던 관계들을 속속들이 털어놓도록 해야 한다. 무엇인가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이유함은 혹부리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혹부리는 죽어 늘어진 신용을 하고 있었다. 영악한 놈이었다. 그는 혹부리를 사리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다. 점단이가 당황하여 이유함의 팔을 흔들어댔다. 사태가 너무 험악하게 발전한다 싶은 것이었다. 아이고, 여우소 사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시방 이러는가. 이제는 그쯤으로 뜨거운 국맛을 보였으니까 그만해 두소. 이유함은 점단이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혹부리를 산기슭의 숲속으로 끌고 올라갔다. 점단이와 꼬시리가 뒤따라 오려는 것을 그가 막았다. 당신들은 따라오지 마시오. 오늘 이놈하고 아주 결판을 낼랍니다. 숲 어구에서 점단이가 팔을 멈추었다. 힘이 장사인 자기 사위 이유함이 차라리 혹부리를 더 야무지게 다루어 버린다면 혹부리가 복수를 안게 될지도 모른다 싶은 것이었다. 오냐? 이놈 오늘도 얼른 어른 한번 잘 만나느니라. 점단이는 혹부리의 뒤통수를 향해 소리쳐 말했다. 혹부리는 그에게 끌려가면서 신음하듯이 말을 뱉어냈다. 장모는 시방 말씀을 아주 잘 못하고 계시는구만 그래. 어른을 참말로 잘 만난 것이 어느 쪽일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하는 것이오. 꼬시리는 점단이의 등 뒤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혹부리는 안간힘을 쓰면서 이유함에게 구렁이처럼 느물거렸다. 이놈아, 나는 기왕 막 가는 인생이다. 죽일 테면 죽이고 살릴 테면 살려라. 내가 이 회령진으로 수자리를 오기 전에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나도 살인범이다. 나를 이렇게 짓밟고 있는 내 놈도 이제는 끝장이다. 어디 내 놈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해봐라. 독종. 이유함은 잔솔밭 속의 풀밭에다가 혹부리를 밀어붙였다. 혹부리 앞에 바투 타가 앉았다. 그는 두 손으로 혹부리의 멱살을 훑어쥐었다. 혹부리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캑캑거렸다. 그는 순순히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목줄을 졸라 죽일 수도 있음을 보여줄 셈이었다. 그는 배신감 때문에 몸을 떨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꼬시리는 처녀가 아니었던 듯 싶었다. 혹부리에게 꼬시리를 희롱한 것을 징치하겠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없었다. 언제 어느 때부터 꼬시리와 정을 통하여 왔는지를 캐물을 참이었다. 혹부리가 꼬시리와 정을 통하여 온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점단이와 꼬시리 모녀한테 복수를 할 참이었다. 만일 사실대로 말을 하면은 내 너를 용서해 줄 수도 있다. 내가 꼬시리한테 장가를 들기 훨씬 전부터 내 놈은 꼬시리하고 늘 정을 통하여 왔었지. 그렇지. 한 오락이라도 숨김없이 말을 해라.
정말로 너하고 꼬시리하고 그 사이에 정을 통하여 왔다면은 그냥 내가 이때까지 일들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바람같이 지나가 줄 수도 있다. 혹부리의 어둡게 일그러졌던 얼굴이 밝아졌다.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거렸다. 캣캣. 기침을 하면서 목줄을 놓아주면 모든 것을 다 털어놓겠다고 했다. 그가 혹부리의 목을 놓아주었고 혹부리는 떨던 엄살을 거두고 일어나 앉았다. 사실은 꼬시리가 나를 먼저 꼬였네. 자네는 내 후지국을 마신 셈이여. 이유암은 솔숲 사이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흰 구름 한 자락이 떠갔다. 네, 모두 이실직고로 함세. 꼬시리는 여우 같은 년이네. 내 품에 안기기만 하면 늘 그랬네. 자기는 어디든지 가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나보고 야반도주를 하자고 그랬네.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 그런데 그년이 느닷없이 자네하고 혼례를 치러버린 것이오. 나도 시방 내 정신이 아니네. 억장이 무너진 것 같아. 혹부리는 안일이처럼 주워 섬겼다. 혹부리의 말이 사실일 듯 싶었다. 꼬시리는 어쩌면 그렇게도 혹부리와의 관계를 감쪽같이 속이고 처녀인 체하고 나한테 시집을 왔을까. 이유함은 소름이 끼쳤다. 짐승보다 못한 년이다 싶었다. 주막집 바깥 어른이 시방 어디에 갔는 줄 아는가? 나를 대할 면목이 없어서 잠시 비켜준 것이여. 남정네이긴 하지만은 김닥줄 그 사람은 그 두 년들보다 순박하네. 내가 멍청하고 순진한 놈이여. 수절이 들어있는 주제에 나는 주막집 두 양주나 꼬시리 그년한테 한다고 했네. 아들로도 사위 노릇을 한다고 한 셈이란 말이여. 김닷줄 그 사람 배앓이가 나서 굴러다닐 때 내가 없고 우원한테 갔네. 소금 뱉 놈들하고 양곡선 타는 놈들하고가 꼬시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싸움질을 하고 살림살이들을 죄 부수면서 행패를 부릴 때도 내가 나서서 다 일을 수습해줬네. 회령진 수건들이나 근동 사람들은 이 혹부리가 무서워서 김닷줄 주막집을 함부로 하지를 못한다고 소문이 다 났었어. 혹부리는 한숨을 쉬었다. 파도 소리가 건들바람과 함께 숲을 휩쓸었다. 나룻배가 건너오고 있었다. 언제는 사위같이 용해 먹을 대로 용해 먹고 또 언제는 헌신짝같이 버리고 그것이 말이 되는가? 나 그것들 셋을 싹 죽여버리고 이 회령지를 떠버리려고까지 생각을 하기도 했네. 어차피 먹사리로 살아가는 놈의 세상 더럽게 배신당하고 살기나 도망자가 되어서 살아가기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유함은 몸을 일으켰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든지 꼬시리를 떨쳐버리고 구림으로 가려고 했는데 좋은 핑계가 생겼다고 생각됐다. 온다 간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자고 생각했다. 자네는 이것을 알아야 하네. 주모 점단이나 꼬시리 그녀는 술집에서 반질반질하게 달고 달아서 100년 묵은 여우와 한 가지여. 팔짝팔짝 재주를 잘 넘는단 말이여. 내가 한 이 말들을 그년들한테 가서 하면 또 어떻게 재주를 넘어서 자네를 속일지 모르네. 자네같이 순진한 개투성이는
100번이든지 1000번이든지 그년들한테 속아 넘어갈 것이네. 부부로서 함께 살을 비비고 살아가게 된다면은 평생을 속고 또 속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구만. 꼬실이 그녀는 새서방을 열이고 스물이고 그렇게 두고도 살아가려니요. 나만 꼬실이 그년하고 관계를 가져온 줄 아는가. 그년 10서너 살 되던 해부터도 수자리, 문 놈들을 상대한 년이네 그게. 밤에 여분질 치는 솜씨를 보면 모르겠던가. 처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기야, 자네 같은 개투성이는 여자들이면 다 그렇게 여분질을 치는 줄 알고 있겠지. 혹부리는 이유암의 속을 꿰뚫어 보았다. 이유암이 점단이와 꼬실이 모녀한테 속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듯 싶자 혹부리는 힘이 솟았다. 입술에 침 하나도 묻히지 않고 혹부리는 거짓말들을 쏟아댔다.